이진관 판사 홀로 내란청산 중인 것 같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던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사 관련 내용, 이진관 판사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윤석열과 명태균은 멘탈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넉나간 모습이 아주 통쾌했습니다. 이진관 판사,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영상으로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서울중앙지법원 2025 고합 122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수시로 전화하였다. 당내 경선 직전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저에게 일주일에 3일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다. 김건희 휴대전화였고 스피커폰으로 저에게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화가 왔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태열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이 매일 아침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을 한 바 있는 바,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과도 지속적으로 직접 소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은 김종인을 만날 때 아니면 이존석을 집에서 봤을 때 처음 봤을 뿐, 그전에는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당시 제가 사람을 굉장히 조심할 때고 제가 사람의 까탈스러운 것을 김건희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만나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무상으로 정치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정치와 관련하여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면 그게 많이 들어맞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김정인 위원장도 저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 수사기관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 여론조사업 등을 하던 피고인 명태균은 자신의 정치적 조언이 중앙 정치권의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 인맥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중앙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 및 상담을 통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돕고 추후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 머니투데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신빙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거 캠프와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태균과의 관계 또한 일부 주요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날 당시에는 여론조사의 실시 내지 결과 분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처음 만난 2021년 6월경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직에서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내 인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던 피고인 윤석열이 2021년 9월경 1차 경선, 10월경 2차 경선, 11월경 최종 경선을 통과하여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야 피고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피고인 명태균이 필요했고, 더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전문적인 여론조사 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도 관련 사건에서 정의로 출석하여 윤석열은 그때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각 여론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진술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이후 14일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 소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부터 국민의힘 최종 경선일 직전인 2021년 10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영업 방식은 특정 후보 또는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에 미리 한두 건의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여론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른 후보나 정치를 찾아가 영업을 하였으며, 위 샘플링으로 돌린 여론조사 외에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14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들도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과 같이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내지 홍보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만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것이라면 한두 건을 제공하고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당시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의 의뢰 비용 등으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제공 횟수, 기간,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피고인 명태균이 영업 목적,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계속하여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의 결과 공포 등으로 인하여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보일 뿐이고, 홍보 효과가 발생했던 사정이 여론조사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명태균이 단순히 홍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추측, 나아가 개인의 궁금증 해결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중 3건은 비공표 여론조사였는 바 공표되지도 않는 여론조사를 홍보 목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피고인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정보의 교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 김건희와의 첫 만남 이후 2021년 6월 26일 김건희에게 김종인의 연락처와 함께 같은 날 실시되어 2일 공포 예정인 미래한국소가 진행한 머니투데이 PNR 리서치 전국 정기조사 10차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였고, 김건희는 넵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그 다음 날인 2021년 6월 27일 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 기사를 전송하였는데,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PNR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7%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5%로 2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위 기사를 전송받은 이후 피고인 명태균에게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피고인 명태균은 네,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그 다음 날인 2021년 6월 28일 김건희에게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었고, 김건희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연락처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자신이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분석 내용이 담긴 뉴스 기사까지 전송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 이는 앞으로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2일 김건희에게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윤 총장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겠다. 제가 꼭 만들어낼 테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3일 김건희에게 같은 날 실시되어 2일 공표 예정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머니투데이 PNR 리서치 전국 정기조사 11차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보고서에 삽입된 주요 그래프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였고,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명태균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피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그 보고서에 삽입된 주요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을 아무런 이유나 경위에 대한 언급 없이 제공하고 있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냅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4일 김건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김건희가 걱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건희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및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계속하여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언론 보도 등을 보내자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아침에 설명드렸던 여론조사다. 무응답층이 20% 넘는 조사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상담원 전화 면접 조사가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해서 나온 결과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7월 5일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머니투데이 보도자료, 뉴시스 보도자료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의 결과 내지 방식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김건희 이어서 모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NR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리스트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이재명 쪽에서 모투에 PNR 조사 문제 삼아왔음, 거기에 통한 듯 모투에 항의 필요, 누가 보내왔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PNR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명태균은 자신이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김건희는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해결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물어보았는 바,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하던 머니투데이 PNR 여론조사의 진행 여부에 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에게 PNR 여론조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 유리한 결과 공표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이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김건희에게 제가 잘 정리하겠다 고 답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역할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12일 김건희에게 김건희가 앞서 언급한 머니투데이 공표 중단과 관련된 언론 보도인 윤석열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 여지지자 항의 전화 쏟아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냈고, 김건희가 걱정하자 관계없습니다. 대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관련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7월 13일 오전 8시경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어제 PNR 여론조사 못하게 한 것을 한 번만 언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도 PNR 여론조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공표가 계속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와 머니투데이 공표 중단에 관한 대화를 한 이후부터 세계일보, 뉴데일리 등 대선 여론조사를 공표할 새로운 언론 매체를 물색하였고, 뉴데일리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1년 7월 28일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하던 PNR 여론조사 결과를 뉴데일리에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23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아직 실시되지 않은 뉴델리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미리 제공하였는 바, 그 설문 내용이 실제 시행된 여론조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태균은 새로운 공표 언론 매체를 섭외했다는 것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알리기 위해 위 설문지를 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14일 오전 7시경 김건희에게 이재명이 유사한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언론 보도를 전송하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에 편준된 표본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48.6%, 여론조사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 드려도 되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건희는 저보다 남편과 통화가 시급합니다. 남편 통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같은 날 13시 15분경에 피고인 명태균에게 자신의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게 나온 조원 CNI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여론조사 방식 및 여론조사 업체의 성향과 함께 여론조사 수행 방법에 관한 유불리 및 특징을 알려주었는데, 유선 RDD 비율이 높아야 보수 응답이 늘어나서 유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18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는 무선 100%를 사용하였고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는 무선 90%, 유선 10%를 사용하였는데 2021년 7월 14일 피고인 윤석열과의 위와 같은 대화 이후 진행되었던 2021년 7월 28일자 여론조사부터는 무선 85%, 유선 15%의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진행했던 다수의 대선 여론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선 RDD 비율이 높아지도록 표본 추출 방식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 명태균이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유선 전화의 비율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10월 5일 피고인 명태균에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가 피고인 윤석열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관련 지사를 전송하고 홍준표가 1등으로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자 피고인 명태균은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는 바 이 또한 이들 사이에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10월 20일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내일은 윤 쪽에서 조사할 것이다. 가상 대결에 원희룡을 넣으라는 취지를 말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1일 피고인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전하여 돌리고 있냐 한 4,5천 개 돌려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해당 자체 조사를 피고인 윤석열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같은 날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와 같이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면서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합니다. 최소 6만 명 정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이 책임당원 5,000명을 상대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이놈들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 명태균에게 위 결과에 대한 분석 의견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강혜경은 2021년 10월 22일 PNR 대표 서명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명원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홍을 밀어요, 윤을 밀어요 라고 묻자 서명원에게 처음에는 홍을 시작을 했다가 홍을 했었거든요. 저기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대구 쪽하고 했잖아요. 홍을 밀었는데 윤 쪽에서 러브콜이 온 거예요. 명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서서 윤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혜경 위 발언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긴 하나 적어도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0대 대선과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6건의 비공표 자료 여론조사는 표변수가 허위로 만들어진 것인 바 이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왜곡된 여론조사 중 3건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2021년 9월 3일자 여론조사, 2021년 9월 30일자 여론조사의 각 표변수의 허위 작출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명태균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업을 하던 피고인 명태균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왜곡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의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행위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관련 기사와 2021년 9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PNR 외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부분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의 당내 경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이에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공표형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추출 방식에서 유선 비율을 늘리거나 설문 내용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공표형 자체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표본값을 임의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당 관계자 등 다수에게
다수에게 보내 당내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춰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습니다.